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는 대학문제 확장판 13장 만유인력 부분을 보시겠어요? 자, 만유인력. 그래서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예,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어, 사실 이게 이제 케플러의 법칙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케플러의 법칙에 대해서 다룰 거고, 그리고 이제 만유인력이 작용을 해서 뭐 태양 주위를 행성이 운동을 하든 혹은 뭐 행성 주위를 위성이 운동하든 뭐 그 위성이 인공위성이든 그럴 때 어떤 그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따져보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물리학하는 사람들은 만유인력이 중요한데, 예, 공학하는 사람들은 만유인력을 크게 그렇게 어,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근데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뭐 우주 항공 뭐 그런 분야를 혹시나 하게 된다면 만일력 안 알겠죠. 예. 뭐 꼭 예, 뭐 물리학뿐만 아니라 공부들이 다 그래요. 뭐 이거 배워서 어디다 쓰나 싶은데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계속 자 이제 차근차근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뉴턴의 이제 양대 업적 중 하나예요. 첫 번째가 뉴턴의 운동 법칙, 그 다음 이제 또 두 번째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뉴턴을 칭송을 했죠. 뭐 오늘날도 뉴턴은 위대한 과학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막 다들 뉴턴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 말씀 하시죠. 그래서 뉴턴이 뭐라고 말을 남겼냐면, 나는 그두 두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었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여기서 두 거인이 누구냐면은 이제 갈릴레이하고 그 다음에 케플러예요. 자, 그래서 케플러의 법칙에 대해서는 이제 어, 배우게 되겠죠. 갈릴레이는 이미 했나? 사실 어, 뭐 예를 들어 관성의 법칙 그런 것도 사실은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뭐 아무튼 자, 지금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집중해 봅시다. 자, 그래서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끌어당기는데,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끌어당기라고 해서 만유인력이라고 한 거고, 뭐 중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중력이나 만유인력이나 같은 말이에요. 뭐 굳이 다른 말인 것처럼 막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물리학에서는 그냥 같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의 크기는 각각의 질량에 비례하고 둘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비례 상수는 g로 쓰고 이 g가 이제 만유력 상수. 그래서 값이 6.67 곱하기 10-11승. 단위는 뉴턴 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의 제곱. 방향은 인력만 작용해요. 청력, 밀어내지는 만유력으로 그렇죠. 중력에 의해서 밀려나지는 않죠. 인력만 작용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만유인력을 벡터 형태로 쓰면은 어 이렇게 뭐 위에 힘 위에 하살표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단위 벡터 위치 벡터에 단위 벡터가 붙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마이너스 보호가 붙는다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요게 인력을 뜻해요. 왜 그러냐? 왜냐면은 어 여기서 지금 뭐 여기는 R12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1번에서 2번을 연결하는 벡터. 그래서 요 벡터를 R12 벡터라고 하면은 힘은 끌려오잖아요. 잘 안 보이네. 힘은 끌려오잖아요. 그러니까 R12 벡터하고 방향이 반대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보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벡터 형태로 쓸 때는. 근데 이제 실제 문제 풀 때는 좀 뭐 절충된 형태, 그러니까 크기 쓰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방향을 나타내는 이제 단위 벡터들을 우리가 여기다 쓰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실제 문제에서 풀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 연습이 필요하고, 그건 좀 이따 문제에서 볼 거고. 자, 근데 뉴턴은 말하자면 이론 이론을 세운 거예요. 이론을 세운 거예요.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한 거는 뉴턴이 아니고, 뭐 뉴턴의 먼 친척이라고 하는데, 캐븐디시라는 사람이 어, 비틀림저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어요. 비틀림저는 생긴 게 어떻게 되냐면, 가느다란 줄이 있고, 여기 이제 뭐 가벼운 막대가 있고, 막대 양쪽에다가 이제 물체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질량이 하면 여기다 또 다른 물체 질량 M2, 이 물체를 어떤 거리만큼 가까이 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 중력이 끌어당기죠. 끌어당기니까 줄이 이렇게 꼬일 거예요. 근데 꼬인 줄은 풀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한 건데, 그러면은 이 물체는 뭐냐? 그러니까 그냥 요 뭐 막대의 수평을 이루기 위한 보조추라고 해야 되나? 실제 캐븐디시 실험 장비가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이건 그냥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만유인력에 의해서 줄이 꼬이는 그 돌림인과 꼬인 줄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복원 돌림임이 서로 크기가 같다. 그러니까 이거 복원 돌림임은 그 용수철의 복원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용수철의 복원력, 그러니까 용수철 힘은 후계 법칙에 따르면 그 크기가 용수철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에 비례했고, 비례상수가 k였죠. 마찬가지로 복원 돌림임은 비틀린 각도에 비례하고, 비례상수를 카파라고 쓰고, 이 카파를 비틀림 상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수철 상수 k하고 비틀림 상수 카파가 서로 대응되는 물리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 중력에 의한 돌림임은 이제 회전축으로부터 이제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요 거리가 L이고, 힘이 F고, 그 다음에 LF 사인 90도. 그래서 이게 중력에 의한 돌림임. 그래서 여기서 중력의 크기는 그러면은 L분의 카파 델타 스타. 이런 식으로 이제 중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캐븐디시 실험을 통해서 뉴턴의 그 이론처럼 만유인력의 크기가 각각의 질량에 비례하고 줄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비례상수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이라는 걸 알아냈는데, 캐븐디시가 이 실험을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왜냐면은 비례상수가 되게 작잖아요. 이 중력이 되게 약한 힘이에요. 약한 힘이라서 뭐 단위가 뉴턴 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의 제곱. 그래서 이게 값이 작아가지고 측정하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오늘날도 이제 실험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거울 같은 걸 여기다가 붙여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이저를 쏴가지고
레이저를 쏜단 말이에요. 그럼 레이저가 어느 방향으로 반사되는데 이제 줄이 비틀렸어. 그럼 레이저가 반사되는 방향이 달라지겠죠. 이런 원리로 오늘날은 이렇게 실험하는데 역시나 상당히 힘들어요. 이 중력이 약한 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캐븐디시의 비틀림 저울 실험도 사실은 어 그 전기력에 대해서 그 비틀림 저울을 이용한 쿨롱의 실험을 베낀 거예요. 베꼈다니까 말이 이상하네. 학생들이 그 좋아하는 말, 학생들이 좋아하는 말 참고했어요. 근데 이제 쿨롱의 경우에는 수월했어요. 왜냐면은 전기력은 상당히 강한 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가지고 캐븐디시가 실험을 했는데 중력은 매우 약한 힘이었기 때문에 캐븐디시는 실험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론하는 사람은 뭔가 편하고 실험하는 사람만 아주 개고생하는 느낌? 어, 근데 실험 중요합니다. 마치 실험을 천대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어, 대학 물리학 종합한 영상에서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론이 아무리 멋있어도 실험 결과가 안 맞으면 꽝이라고 했죠. 예, 그만큼 물리학에서는 실험이 중요합니다. 뭐 실험이 뭐 노가다라고도 하지만 예, 노가다는 그러니까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자, 다음 봅시다. 자, 그래서 문제로 연습해 봅시다. 자, 누구 당구 칠래요? 그래서 예, 당구공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질량이 M1, 여기서 오른쪽 거기 X축이라면 X축을 따라서 B만큼 떨어진 곳에 질량이 M3가 있고 어, 위쪽 그러니까 거기가 Y축을 따라서 A만큼 떨어진 곳에 질량 M2 이렇게 있다. 이때 질량 M1이 받는 중력을 구하라. 자, 그러면은 질량 M1이 받는 중력은 M2가 M1한테 작용하는 중력과 M3가 M1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벡터 합으로 주어진다. 이거를 이제 선형원리 혹은 뭐 중첩원리 그렇게 불러요. 자, 그럼 F21 M1하고 M2가 M1한테 가하는 힘. 그럼 크기가 마이너스 상수치 M1의 질량, M2의 질량 나누기 M1과 M2 사이의 거리가 A. 그래서 그걸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리고 M2는 M1을 끌어당기잖아요. 끌어당기니까 어, 위쪽 방향, Y축 방향이죠. Y축 방향이니까 단위 벡터를 J에서 써야 돼요. 이게 F21. 학생들 그러면 아까 어, 만울력을 벡터 형태로 쓸 때는 마이너스 보고 나와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J햇에 그 의미가 들어간 거예요. 자, 다음 M3가 M1한테 가하는 힘. 그럼 크기는 마이너스 상수치 M1의 질량, M3의 질량 나누기 M1과 M3 사이의 거리 B 그거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리고 M3는 M1을 끌어당기죠. 오른쪽 방향. 그러니까 단위 벡터로 I hat. 자, 그럼 말하자면 이게 Y 성분이고 얘가 X 성분이에요. 뒤에 게. 그래서 힘의 크기는 루트 X 성분의 제곱 더하기 Y 성분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각도는 이제 요각이죠. 요각 세타. 그래서 얘는 탄젠트 역함수 X 성분분의 거꾸로 X 성분분의 Y 성분. 자, 됐어요. 그래서 M1, M2, M3 다 0.300kg.
그리고 A는 0.400m, B는 0.300m, 뭐 C 그러니까 M2하고 M3의 거리는 뭐 안 쓰죠. 자, 그래서 그리고 마이너스 G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자, 그래서 그런 걸 대입해서 계산기 두드려 보면 힘이 7.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네, 각도는 29.3도가 나옵니다. 얻어집니다. 예, 그래서 힘이 매우 작죠. 그래서 이제 뭐 친구랑 당구 치고 있는데 이 당구 공사의 만유인력 때문에 내가 예상한 경로로 당구공이 안 갔어. 예, 개소리죠. 어? 예. 만유인력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됐고 다음 얘기해 봅시다. 자, 지구에 의한 중력. 자, 지구는 이제 반지름 6,400km나 되는, 그러니까 입자로 보기에 애매하죠. 입자로 보기에 애매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지구 외부에 어떤 물체가 놓여 있는데 얘가 받는 만유인력, 지구에 의한 중력을 구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이디어는 지구를 잘게 쪼개요. 지구를 잘게 쪼개가지고 지구를 잘게 쪼갠 이 조각과 그 지구 외부에 그 조각이 지구 외부에 있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이 만유인력.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합하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이제 적분을 하면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건데 사실 뉴턴 시대 때는 적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뉴턴이 이거 계산하려고 적분을 만든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지금 적분 계산을 할 건 아니고 결과만 얘기해 보면, 그래서 뉴턴이 그때까지 없었던 수학인 적분을 만들어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마치 그 지구의 모든 질량이 중심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한 그 지구에 의한 중력이 작용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전체 질량이 중심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중력이 작용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구가 완벽한 구호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가정하면 되죠 뭐. 응? 자, 그래서 어, 그 지구 외부부터 먼저 보면은, 자, 높이가 h인 곳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 높이가 h니까 지구 중심으로부터는 지구 반지름 플러스 높이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지구 반지름 플러스 높이의 제곱의 반비례, 그 지구의 질량 m이 그 물체의 질량 m, 그러니까 지구가 어스라서 2를 붙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F는 MA니까 요 질량 앞에 곱해져 있는 요게 몽땅 다 이제 가속도에 해당되죠. 이 가속도를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해요. 중력 가속도. 그래서 높이 h인 곳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이렇게 마이너스 gm이 나누기 r 플러스 h의 제곱 이렇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h 대신에 0을 대입해요. 0을 대입하면은 이제 그 이건 높이가 h인 곳이었고 얘는 지표면 근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표면 근처에서는 중력가속도가 gm이 나누기 r의 제곱. 그래서 여기다가 만유상 수치, 지구의 질량, 지구의 반지름 해서 대입해서 계산하면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가속도가 9.86m/s 스퀘어드가 얻어진다는 뻥이고
실제로는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지구의 질량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질량은 G0 RE의 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상수 G,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이 식으로 지구의 질량을 알아내요. 중력가스도 이제 다른 방법으로 뭐 측정을 하고. 근데 제가 중력가스도를 지금 G0라고 썼죠. 요거는 높이가 0인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냥 G라고 써도 무방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높이가 0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구 반지름이 6,400km나 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는 6,380km. 그러면은 6,380km 플러스 마이너스 한 5km 정도는 되겠죠? 5km는 뭐 그렇죠? 그러면은 5km 정도의 높이는 0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5km 정도의 높이는 0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h가 완전히 0이 아니라 그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그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이죠. 높이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그래서 G0라고 썼는데 이러면 좀 편리해요. 그래서 여기서 GME는 G0 RE의 제곱이 얻어지죠.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해주면은 G0 가로 열고 R이 나누기 R 플러스 H의 제곱, 이게 얻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은 높이 H가 커질수록 중력가 속도가 작아진다. 즉 중력이 약해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꾸 GME는 G0 RE의 제곱, 이 식을 자꾸 쓰게 되거든요. 이 식을 자꾸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만일력 상수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수. 근데 잘들 몰라요. 지구의 질량, 그건 저도 잘 몰라요. 6 곱하기 10의 24kg 정도 되는 걸로 맞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만일력 상수 G하고 지구의 질량은 좀 낯선 값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G0 지표면에서 중력가속도 9.80m/s 스퀘어도 지구 반지름 약 6,400km, 이 정도는 잘 알려져 있는 좀 친숙한 값인 거죠. 그래서 GME를 자꾸 G0 RE의 제곱을 바꿔 쓰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중력가 속도가 작아진다, 중력이 약해진다 그랬는데 그 효과는 상당히 높이 올라가야 알 수가 있어요. 그 효과는. 아까도 말했지만 한 5km의 높이는 0으로 볼 수 있을 정도죠. 그러니까 뭐 10km, 100km 정도면 상당히 높은 높이인데 10km, 100km 그러니까 뭐 10,000m, 10만 미터, 굉장히 높은 높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반지름이 6,400km나 되기 때문에 중력가 속도가 작아지는 거를 별로 그 실감이 안 와요. 그래서 뭐 지구 반지름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10분의 1, 뭐 이런 정도씩은 변해줘야지. 예. 그래야 이제 중력가 속도가 작아지는구나라는 그때 실감이 오게 된다 이거예요. 말이 많네. 자, 자, 아, 사실 이제 지구 중심으로 감에 따라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 들어봤죠? 그런데 그냥 몽땅 다 똑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그럼 그때 지구의 평균 밀도를
구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러니까 지구의 부피분의 지구의 질량.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중력가속도, 지표면에서 중력가속도 GM이 나누기 RE의 제곱. 이게 여기다가 마이너상수치, 지구의 질량, 지구반지름 대입해서 9.86m/s 스퀘어드를 얻은 게 아니고 반대로 이 식으로부터 지구의 질량을 알아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제로 RE의 제곱 나누기 마이너상수치. 그래서 중력가속도가 9.86m/s 스퀘어드, 지구반지름이 정확하게는 6,380보다 6,370km. 그러니까 6.37 곱하기 10의 6승 킬로그램. 그것의 제곱 나누기 마녀상수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약 6 곱하기 10의 24승 킬로그램 정도가 나와요. 자, 그러면 6 곱하기 10의 20,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부피가 반지름이 R인 9니까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죠. 이 M이를 그냥 대입하기보다는 요걸로 이렇게 고쳐가지고 대입하는 것이. 자, 그러면은 R이 제곱이 지어져서 한 개만 남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4파이 G R이분의 3지제로가 얻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의 질량을 사실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앞에서 했던 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썼던 거고, 미리미리 숫자를 대입하는 건 하수예요. 제가 좀 하수짓을 했네. 예, 그래서 다 한 다음에 이제 문자로 다 한 다음에 이제 숫자 대입하는 게 고수죠. 그래서 4파이 만일상수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지구 반지름 6.37 곱하기 10의 6승미터.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 중력가스가 9.80 m/s 스퀘어드. 자,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 5.50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자, 그러니까 지구가 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을 때 밀도가 이래요. 이렇게 쓰면은 이 밀도가 얼마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다른 말로 하면 5.50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암튼 근데 이거는 자, 지표면 그러니까 에서 이제 지각이 이제 대충 밀도가 2.75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2.75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각의 밀도보다 지구 전체의 밀도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구 내부에는 지각보다 밀도가 큰 물질들이 존재하는구나. 그 사실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구 내부에는 뭐 철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그런 이제 뭐 무거운 원소들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어요. 직접 거기까지 판에 가서 이제 샘플을 채취할 수는 없고. 자, 그래서 높이가 h인 곳에서 그리고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 가속도 계산하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추상적인 개념인데, 자, 중력장이라는 개념을 공부해 봅시다. 네, 중력장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중력장 세기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먼저 누가 먼저 와요. 누가 먼저 와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내 나와바리다. 갑자기 전문 용어 썼네. 중력장을 펼쳐요. 자, 그래서 얘는 중력장을 만들죠. 그래서 얘를 원천질량이라고 해요. 원천질량. 그래서 원천질량인데 M0라고 합시다. 자, 근데 이 원천질량에 의해서 형성된 중력장이 얼마인지 측정하기 위해서 시험 질량을 이제 갖다 놔요. 그래서 시험 질량은 M이고 원천 질량으로부터 시험 질량까지 거리가 R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시험 질량이 이제 이렇게 중력을 받죠. 자,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 중력을 시험 질량으로 나눈 값, 그것을 중력장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느낌에 이런 거 왜 하나 싶을 거예요. 왜 구태 그냥 중력 다루면 되지 왜 중력장이라는 걸 왜 이용하나 그렇게 싶을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 질량이 뭐 3kg인 걸 갖다 놨더니 뭐 중력이 뭐 15N 뭐 이렇게 클 리는 없지만 뭐 계산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1kg당 15 나누기 3에서 5N 꼴의 힘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1kg당 5N 꼴의 중력을 받으니까 만일에 새로운 질량으로 7kg짜리를 갖다 놨어요. 그럼 얘가 받는 거는 7 곱하기 5에서 35N 되겠죠. 이게 바로 중력장이에요. 이게 바로 중력을 시험 전환을 하는 거 중력장. 그러면은 이제 중력장에다가 새로운 질량을 곱하면은 우리가 중력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중력장을 도입한 거예요. 중력장 1kg당 몇 뉴턴의 힘을 받느냐 이거를 알게 된다면 몇 킬로그램을 갖다 놔도 몇 뉴턴 받을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력장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어떤 실용적인 개념이죠. 이렇게 도입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만만한 게 지구니까 자, 지구 외부에서의 중력장을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지구에 의한 중력이 그 벡터 형태로 썼을 때 크기는 마이너스 수치, 지구의 질량, 물체의 질량 나누기 지구에서 물체까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그래서 위치 벡터 쓰고 그리고 요 마이너스 부호는 인력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벡터를 할 때는. 자, 이거를 이제 시험 전화로 나눠요. 그러니까 m으로 나누죠. 그래서 m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gm이 나누기 r제곱 r에 그럼 마이너스 빼고 크기가 gm이 나누기 r제곱인데 이건 다름 아닌 지구 중심으로부터 소문자 r만큼 떨어졌을 때 그때 중력가속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력장 벡터의 크기는 중력가속도가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방향은 마이너스 rhet이니까 지구 중심을 향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rhet은 지구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이고 마이너스 rhet은 지구 중심으로 가까워지는 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중력장 단위가 10 나누기 질량이니까 뉴턴 퍼 킬로그램인데, 중력장 벡터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속도, 그러니까 뉴턴 퍼 킬로그램은 가속도 단위인 미터 퍼 세컨 스퀘어드하고 같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뭐, 자, 지구 외부에서 구한 거예요.